카메라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반사판의 원리를 이용하셔가지고 반사판을 각도를 조절하셔가지고 반사판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각도를 조절해갖고 빛을 갖다가 이쪽 반사판은 이쪽에 카메라에 들어오게 하고 이쪽 반사판은 이쪽 반사판의 빛은 이쪽 카메라에 들어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각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동시에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후 좌우 물체를 입체적으로 촬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물체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동시 촬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카메라에 그 빛을 모으고 거기서 들어와서 그쪽 부분을 찍어서 전체적인 모습을 약간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모습을 조합을 하는 거예요. 1번 카메라, 2번 카메라, 3번 카메라, 4번 카메라, 5번 카메라 조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영상, 입체적인 영상을 찍는 이런 방식의 카메라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고 이렇게 반사판, 빛이 들어오는 반사판을 경우에 안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거나 타원 형태이거나 어떤 형태의 빛을 증폭시켜주는 장치를 통해서 카메라를 안에 금속판을 만드셨다. 금속 내면을 만드셨다. 그것도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조명 같은데 이런 모든 형태 조명 부분에도 안에도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것들도 이게 안에 원형이나 타원형이나 디자인은 수백 가지일 수 있어요. 안에도 홈을 파가지고 홈은 이제 넓이나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시켜주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조명, 자동차 전조등이다 어디다 다 들어가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빛을 증폭시켜 줍니다. EUV 장치에도 들어가고 레이저 가공기에도 들어가고 냉열판, 그리고 냉열판으로도 회전 대류현상을 일으켜준 냉열판으로 들어가고 냉각판, 냉장고나 좋은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농산물 또는 그 방열판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건조장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건조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주방 냄비 같은데 원형 바닥에 딱 원형이나 타원형에 홈을 파거나 좀 더 홈을 좀 파서 회전 대류현전 현상을 주방 냄비에 또 홈판을 미친 사람은 없죠. 예. 홈을 파갖고 회전 대류현상을 일으켜준다. 그것을 옆면에도 할 수 있다. 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예쁘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서로 그 크기 사이즈를 틀리게 만들어 놓으시다. 대중소. 그래서 이쪽으로 회전 대류현상을 일으켜서 이중 유리 뚜껑 또는 삼중 유리 뚜껑을 해서 압력밥솥 고온 고열로 빠르게 끓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 이런 주방 냄비나 후라이팬, 코펠 냄비 이런 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뚜껑을 이중이나 삼중으로 유리 뚜껑, 어떤 그 사중도 괜찮아요. 이거 회사 마음이니까. 그 다음에 5중도 괜찮습니다. 6중도 괜찮고. 네. 스테인리스도 그렇게 여러 개 몇 중 뚜껑으로 만들어 놓을, 아이스박스도 그렇게 몇 중 뚜껑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백도 지퍼백 안에 지퍼백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서 몇 중으로 만드시는 그런 지퍼백,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발 밑창에 이런 주방 냄비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음식 조리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발 밑창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얇게 만들고 그 위를 다시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또 이렇게 밑창이 2개나 3개 있는 경우, 이게 말도 안 되는 미친 사람이죠. 신발 밑창에 쿠션 형태, 쿠션 목적으로 들어가든 방수 목적으로 들어가든 밑창이 있고 밑창이 있는 이런 이 2개나 3중, 2중, 3중의 밑창을 구성하는 그런 신발, 구두, 운동화, 군화, 등산화 이런 것들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쓸데없을 것 같지만 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화나 구두나 신발 이런 부분들에게 밑창 부분에서 물이 샌다 그랬잖아요. 욕실용 그레이징을 302로 그 틈을 메꾸거나 또는 그것을 스프레이 형식으로 뿌려가지고 방수 구조를 만들거나, 욕실용 그 그레이징 302로 실리콘이죠. 그것을 스프레이 형태로 가공을 하는 거예요. 스프레이 형태 연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뿌리는 접착제입니다. 뿌리는 접착제가 됩니다. 뿌리는 방수제가 또한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시거나 거기다 유리석 욕실용 그다음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섞을 수도 있고요. 또 그 신발 만들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라든지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바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또한 그걸 유리석영제하고 우리방수를 같이 하면 그렇죠. 이게 방수 구조가 또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어느 정도는 된다는 거. 이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거를 반도체에 적층하실 때 사용하시거나 절연 구조로도 유리막 코팅,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우리방수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렇게 합성섬유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합성섬유 실 만들 때 이거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기타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서 합성섬유 실을 만드시는 경우, 탄소섬유도 가능하고 석영실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 기술. 아라미드 섬유에도 들어갈 수 있고, 아라미드 섬유에도 이거 들어가면 제 기술. 스판덱스에도 들어갑니다. 라텍스 종류,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탄소섬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발 하여튼 욕실형 그레이징 301을 실리콘, 그러니까 스프레이 형태로 만드시는 구조,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또는 액상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바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구조. 약간 그 용역이 좀 약간 더 묽어야 되겠죠. 현재보다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욕실형 그레이징 301을 다른 실리콘에 섞어서 쓰시는 경우도 제 기술 구조에다. 제가 해보니까 어떤 것보다 방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펠리클, 반도체 펠리클 만들 때도 사용하시거나 반도체 적층할 때도 그것을 중간에 절연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절연이나 발열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반도체 적층하실 때 그거를 절연 구조로서 사용해 갖고 이렇게 뭐 그 소재가 뭐 실리콘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소재가 됐든 발열을 해결하시면 제 기술 구조다. 반도체 이제 위로만 쌓지 말고 지하를 파가지고 일나노 공정이다 뭐 그러면 시각 기술로 해서 좀 더 깊이 파가지고 지하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가지고 절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위로 계속 쌓는 이런 기술, 이것도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반드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의견을 갖다가 막 내놔도 허접하면 그렇다 뭐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것이 그렇죠. 남들이 이렇게 눈이 확 뒤집힐 만큼의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을 때 그것이 이제 지적재산권이 되는 거죠. 내가 가시죠. 제 기술은 획기적입니다. 한마디로 눈 뒤집히는 거죠. 이렇게 획기적인 그런 기술들로 가득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 기술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전리층이 빛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알아낸 인류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또한 거기에 약간 펄스적인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알아낸 사람. 그래서 인공번개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전리층에서 인공번개가 무선 전송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습기를 많이 품고 있어야 된다, 구름이. 그래서 그것을 전력을 충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액체 배터리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에다가 작은 어떤 알루미늄이나 구리 구슬을 넣어놔봐라. 그러면 거기가 배터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또 통 같은데 물을 넣어가지고 배터리를 막 해가지고 전기 충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식의 배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 나노 크기로도 가능합니다. 부동액도 되겠죠. 부동액도 될 수 있어요. 뭐가 부식만 안 된다면, 부식이 안 되는 뭐 물도 될 수 있고 뭐가 다 됩니다. 이 방식으로 액체 배터리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달도 이제 그런 액체 배터리가 되는 거겠죠. 달도 물이 품었으니까 전기가 이렇게 딱 충전이 되는 거고, 거기서 다리란다. 구름이 이제 습기를 많이 머금었을 때 무선 충전이 이렇게 전리층이라든지 그 밑에서 전기가 이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전이 되면 이것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이상의 것이 전력이 이제 충전이 됐을 때 이렇게 옆으로 그냥 견디지 못해서 퍼져나가는, 그게 이제 번개입니다. 일종의 누전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인종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체에다가 사방돼서 전력을 동시에 전기선을 여러 개를 통해서 전력 한꺼번에 공급해 버리면 얘가 견디지 못해서 이거 막 전류가 그렇게 불꽃이 팍 하면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고요. 주변에 이제 피레층 같은 걸 놔두면 그쪽으로 무선 전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번개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이거 전 세계에서 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아마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도 은펜바 효과도 제가 처음으로 밝혀냈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 음극재, 안극재의 스파크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서로 그 금속에 서로 전기를 전도하는 전도대가 서로 틀려서 그렇다. 인류 최초로 발견하는 사람.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기술 발견하는 게 많아요. 펄스 방식으로 유선적인 구리선에서 펄스 방식의 이런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낸 사람. 구리선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거나 또는 거기다가 대남 매듭구처럼 전기 구리선의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만들어 놓으면 더욱더 증폭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 또 연구자석을 한꺼번에 큰 덩어리에 연구자석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이렇게 두께가 틀린 넣어놓으면 그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전력이 구동이나 일어난다는 걸 알아낸 사람. 그 다음에 무선 전기 파형.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기 파형을 갖다가 쓰면은 적 공격기에 딱 닿았을 때 강력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 레이저도 그러면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갖다가 두 가지나 세 가지나 몇 가지가 섞어놨을 때 초점 방식으로 쏘면은 보다 열이 강하게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 알았죠? 그 다음에 전기선이다. 그러면 전기선에서 인위적으로 똑같은 굵기라면 로맥스 4.0이 2개, 3개, 4개로 해가지고 저렴 구조를 갖지 않고 딱 뭉쳐놓으면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 알아낸 사람. 또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 로맥스 4.0이라는 굵기가 틀린 구리선으로 배치해놓으면 좀 더 강력한 펄스가 형성이 된다는 거 알아낸 사람. 이걸 모토에 그것을 감안하면 보다 강력한 구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낸 사람. 광섬유선을 하나의 선에서 똑같은 굵기라면 2개, 3개, 4개로 똑같은 굵기를 하면 이것도 펄스 방식으로 바뀌고 이것을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광섬유선을 배치해놓으면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으로 증폭된다는 걸 알아낸 사람. 인류 최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축 케이블선도 현재보다 아주 얇게 실처럼 뽑아가지고 뭐 합성섬유 나일론이 됐든 그 케이블 그 안에 보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호선을 할 때는 그렇죠. 지금 광섬유선 동축 케이블을 퇴출시킬 필요가 없다. 좀 더 얇게 만들어라. 그러면 된다. 하나의 케이블 안에 동축 케이블선은 실처럼 얇게 하거나 그보다 머리카락보다 얇게도 할 수 있어요. 내신 구조만 그걸 딱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거를 튼튼한 거 만들어 놓으면 좀 구부러진 것도 만들 수도 있겠죠. PVC, PP 뭐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좀 더 구부러지게, 좀 더 단단하면서도 좀 구부러지게 유연성 있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한 케이블 안에 지금의 동축 케이블이 하나 들어갈 거를 10개, 20개도 넣을 수 있다고 기술 구조를 발표한 사람. 그거 제 기술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전후 좌우로 연소실을 드론이다 비행체로 전후 좌우로 연소실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블레이드 없애면 된다. 블레이드를 없애고 압축 공기를 여러 군데서 받아들여서 공기를 압축 공기로서 공기 배분기로서 연소실에 배치 공급만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방식으로 전후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한, 전후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사방으로 엔진을 배치해 연소실을 배치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구조. 프로펠러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프로펠러나 연소 방식의 그러니까 그 연소 방식의 분사 연소 그걸 추진 연소 방식의 추진체에다가 같이 결합을 해도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 이 구조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술 개발한 게 엄청 많아요. 한 개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기술을 쏟아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들은 사람이 모르냐? 압니다. 아니까 다 자기 제품들에 다 이 기술을 가졌다가 쓰셨더라고. 그래서 개인으로서 소송이 안 되니까 나중에 저한테 사신 분이 이제 그 부분들이 소송을 전 세계로부터 뭐 기술료를 다 받아들. 반도체 기업이 전 세계 큰 데만 해도 500군데가 넘는데 거기 제 기술이 다 설계돼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저 봤어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제 기술은 워낙에 눈이 뒤집을 만큼의 획기적인 방식이라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과대하게 생각한다요? 한다고요? 뭐 어떻습니까? 과대하게 생각하든 말든 간에 정확히 저는 봤습니다. 기술이 쓰이는 것을. 그거를 전 세계 반도체가 그 돈을 그걸로만 받아들여 기술료만 해도 얼마냐고요. 그죠? 자선 되도록 먹고 살게. 어쨌든 기술 도둑질은 미국의 가치가 될 수 없다. 기술 도둑질 강도질이 미국 기업의 편만하다면, 영국이나 유럽의 편만하다면 어떻게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있을 것인가? 도둑질 강도질이 도둑질 강도질이 미국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한국의 가치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나서 도둑질 강도질을 독려한다면
또는 일본 수상에 나서서 도둑질, 미국의 어떤 바이든 대통령이 도둑질 강도질, 만약에 이론적으로 바이든 아니더라도 미국의 어떤 특정 대통령이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나 뭐 그 의원들이 나서갖고 도둑질 기술을 갖다가 막 그거 우리 하라고 그렇게 전 세계 각 나라가 다 그런다면 전 세계 도둑질 강도질이 만약에 이론적으로 기술적 그 나라의 보편적인 전 지구적인 가치가 되는 건가요? 그럼 미국이 설 자리는 없을 거예요. 미국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그런 부도덕한 리더십으로는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비난이죠.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인 거죠. 그런 정치인은 진짜 속히 좀 그렇죠. 좀 그날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누구든 뭐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